자, 148쪽입니다. 원자의 구성 입자. 하여튼 과학을 지금 우리가 좀 많이 선행을 하고 있는 건데 조금 재밌어 했으면 좋겠고, 솔직히 말하면 뭐 막 다 맞추는 건 아니더라도 아 이런 거다, 이런 걸 좀 깨달으면은 좀 재밌어요, 약간. 그래서 너무 부담 갖지는 마시고 지식을 쌓아간다 생각하시면 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진짜로 나중에 뭐 고등학교 올라가서 1등급 맞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면 이제 영재학교나 과학고등학교 이런데 막 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애들이 많지는 않아도 있어. 그런 애들이 뭐 이런 거를 다 하고 가기 때문에 약간 경쟁을 그래도 하시려면 1등급, 2등급 이런 거 경쟁을 하시려면 하기는 해야 돼요. 조금 이제 하기는 해 놓으시면 도움이 된다, 진짜로. 선생님 경험상 이렇게 해 놓는 게 우리 헛된 일은 아니다. 근데 너무 재미없으면 하기 싫으니까 재미를 붙였으면 좋겠다 이거죠. 자, 아무튼 음극선 실험이라는 걸 한 겁니다. 음극선이라는 걸 발견을 했어요, 톰슨이. 그래서 이렇게 가로막았더니 뒤에 그림자가 이렇게 생기더라. 그래서 이거는 음극선의 직진성을 의미하는 거죠. 직진한다, 직진성이 있다, 직진성이 있다. 근데 얘가 희한하게 빛인 줄 알았는데, 빛이면은 바람개비 같은 거 돌리지 않습니다. 빛은 질량이 있는 입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바람개비가 돌아가요. 이게 따다다가 돌아갑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는 질량이 있는 입자다, 질량이 있는 입자다. 근데 플러스 극 쪽으로 휜다. 희한하네. 그 음전하를 띈다,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이런 실험을 하고 나서 전자라고 해요, 전자. 음극선은 이제 전자를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음극선은 질량을 가지고 있다는 나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나 실험. 자,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있다는 다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고, 직진하는 성질이 있다는 가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원자 구성 입자를 밝혀낸 몇 가지 실험이다. 알파 입자를 베릴륨 방막에 충돌시켰을 때 전하를 띄지 않는 입자, 중성자를 배워요. 중성자는 전하를 띄지 않습니다. 체드윅이라는 사람이 이런 실험을 통해서 중성자를 밝혔고, 거의 진공 상태로 만든 유리관에 높은 전압을 걸어줬을 때 마이너스 극에서 나온다. 그래서 음극에서 나온다. 음극선. 그게 뭐야? 그게 전자. 이건 전자 써야 되는 거야. 음극선을 쓰면 안 돼. 전자이고. 자, 여기선 플러스 극에서 나오죠? 플러스 극에서 나온다. 플러스 극에서 나오는 거는 양성자는 이제 골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밝혔습니다. 가는 중성자, 나는 전자, 다는 양성자. 그 다음에 3번에 알파 입자를 얇은 금박에 충돌을 시켰을 때 대부분 통과한다라는 거는 원자가 빈 공간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2만 개 중에 1개 꼴로는 휘어요. 근데 별로 안 휜다 이거지. 근데 휜다라는 거는 뭐냐면 튕겨냈다라는 건데, 튕겨내려면 양전하를 가지고 있어야 돼. 왜냐하면 알파 입자의 정체를 아셔야 되는데, 알파 입자가 원래 헬륨의 원자 핵이에요. 헬륨의 원자 핵. 저거나 헬륨의 원자 핵입니다. 이게 방사성 붕괴되면서 나오는 그런 입자여가지고, 플러스 성을 띠고 있는 애를 튕겨낸 거잖아. 그러려면 플러스 전하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게 밀도가 커야 된다라는 겁니다. 밀도가 크다, 그러니까 질량이 크다. 왜냐면 튕겨내려면은 요게 질량이 커야지 얘를 튕겨내요.
질량 작으면 그냥 뚫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또 무시하고 지나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튕겨내려면 밀도가 커야 된다. 그래서 원자핵은 양전하를 띠고 있고 틀렸죠. 원자핵은 작은 공간에 밀집되어 있다. 맞아요. 그러니까 원자가 있으면 원자핵은 되게 작은 공간에 밀집되어 있다. 원자핵은 원자의 부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부피에 대해서는 엄청 조금이고, 니은이 답이고요. 4번에 양성자수랑 지금 전자수는 같아야 됩니다. 원자라고 됐죠. 원자. 이온이면은 다를 수도 있지만 원자는 양성자수와 전자수가 같아야 되고, 질량수는 양성자수 더하기 중성자수니까 18 쓰시면 되겠고, 전자랑 양성자수가 어떠해야 된다? 같아야 된다. 나는 11이죠. 근데 질량수를 보니까 중성자랑 양성자수 더하면 23 나와야 돼. 여기 12인 거지. 12. 질량수는 양성자수 더하기 중성자수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 17이잖아. 그러면 17이고, 양성자수 더하기 중성자수 두 개 합하면 이제 35가 되겠네요. 라에 해당하는 거 다 썼고요. 그래서 8, 11, 12, 17, 35 다 썼습니다. 자, 이게 이제 원자 표기법인데, 리튬의 원소 기호를 쓰고 왼쪽 아래에다가는 원래는 양성자수 쓰는 거야. 근데 이제 그게 원자 번호인 거지. 그래서 양성자수는 3이 되는 거고요. 이거 중성이라고 되죠. 중성. 여기 뭐 전하 이런 거 없잖아요. 이게 전하 없죠. 그러면 전자도 3개. 근데 7이라는 게 뭐야? 이게 양성자수 더하기 중성자수죠. 그래서 빼서 중성자는 4개다. 알 것 같지요? 그 다음에 산소 18이라고 쓴 거는, 산소가 8번인 건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8이어서 이거 플로리는 9야. 9. 그 둘이 지금 같은 게 질량수인데, 같은 값 가지는 건 질량수죠. 질량수. 원자 번호는 다르고요. 중성자수도 달라요. 왜냐면 지금 중성자수 산소 18은 10개고 얘는 이제 9개고, 양성자수 8개 9개 다르고, 전자수도 8개 9개 다르죠. 질량수만 지금 같습니다. 질량수가 같아요. 지금 이 산소는, 그러니까 원래 보편적인 산소는, 대부분의 산소는 16이야. 16인데 질량수가 2개 더 많은 애가 있는 겁니다. 동위원소로. 그래서 저렇게 되는 거고요. 플로린도 원래 대부분은 19야. 19. 근데 그거에 대한 동위원소가 있는 거죠. 지금 동위원소라고 하는 건 양성자수가 같아서 화학적 성질은 같은데, 중성자수가 달라서 질량수가 다른 그런 애들을 동위원소라고 한다. 자, 이게 동위원소죠. 이게 요런 거를 뭐라고 한다? 동위원소라 써놔. 동위원소. 이거는 수소고요. 이 기호에 맞춰서 쓰는 거야. 이렇게 수소야. 수소 1인데 질량수는 2 이렇게 써요. 이렇게 셈 따라서 요거는 수소인데 양성자 하나인데 중성자가 2개가 있기 때문에 질량수가 3이 되는 거죠. 이렇게 표기법을 아셔야 됩니다. 자, 질량수 같은 거 아니고요. 핵의 전하량 같은 거 맞아요. 양성자 1개씩. 화학적 성질 같습니다. 같이 수소로서 작용을 하는 거예요. 할 것 같지요? 그 다음에 8번. 자, 요게 좀 어려운 문제인데, 요거 좀 숙제 내줬었는데 안 했을 것 같고요. 8, 90 한번 해보시고요. 지금 8, 90 이거 어려운 문제야. 바로 안 가르쳐주고 좀 생각한 다음에 할게. 문제 풀어보십시오. 자, 이 8, 9번 좀 8번 좀 어려울 것 같고, 9번은 좀 잘하면 좋을 것 같고,
10번 계산하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수소가 이렇게 세 종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종류가 있다라는 표현은 조금 이상하지만 아무튼 질량수가 다른 게 이제 세 개가 있다 이렇게. 같은 수소예요. 같은 수소. 산소긴 한데 질량수가 다른 게 세 개가 있고 염소도 마찬가지 두 개가 있어요. 진짜로. 물 분자가 뭔지 알아야지. 일단 물이 H2O야 이렇게. 그쵸? 자, 물 분자는 몇 종류가 있냐. 칸이 좀 부족하니까 위에다가 쓸까요? 자, 잘 봐. 이게 뭐 그 경우의 수 같은 겁니다. 그 수소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소. 원래 결합은 이렇게를 하지만 이렇게 결합은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쓰면 첫 번째 수소가 1인 애가 오는 거야. 1. 두 번째 수소도 1인 애가 오는 거예요. 산소가 이제 16인 애가 오는 거야. 이렇게. 그런 물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얘가 얘가 1인 애가 오고 2인 애가 오고 16인 애가 오면 되지, 그쵸? 그래도 다른 종류가 되는 거죠. 맞아요, 그쵸? 1인 애가 오고 3인 애가 오고 16인 애가 와. 근데 이게 얘네 둘의 순서는 사실은 없어요. 이거 순서가 없는 순서상 같은 거야 이게. 그래서 이걸 1이랑 1, 2는 같은 거야. 그거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얘가 뭐 1, 2나 2, 1이나 이거는 같은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냥 분자만 획 뒤집으면 되기 때문에 뭐 이런 거 똑같은 거야. 그러면 1 들어가는 거 다 했고 2 들어가는 거 이렇게 되면 되죠? 맞아요? 다른 애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또 다른 애가 되는 거죠? 맞아요? 그 다음에 3 들어가면 다른 애가 되는 거야. 그래서 산소가 16이 들어가는 애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는 거야. 이거 적어봐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순서상을 지금 만드는 겁니다. 이런 게 진짜 시험 문제 나와요. 이제 나중에 뭐 고등학교 되면. 됐어요? 16인 애가 총 몇 개야? 6개. 그러면 17인 애도 6개, 18인 애도 6개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물이 총 18종류가 있는 거야. 18종류. 내가 먹고 있는 물에 그렇게 18종류의 물이 있다라는 거 진짜로. 뻥이 아닙니다. 물론 대부분 얘지. 대부분 얘야. 왜냐면 얘가 제일 많고 얘가 제일 많기 때문에. 근데 요런 물도 있고 요런 물도 있고 요런 물도 있는 거야. 근데 그게 질량수가 다른 거지 화학적 성질이 다른 건 아니에요. 요런 물 먹는다라고 해서 뭐 큰일 나진 않아. 근데 대부분의 얼음을 얼리면 물 위에 얼음이 어떻게 이렇게 둥둥 떠 있지 사실. 근데 만약에 요런 물로 얼린 얼음이다. 그러면 무거워가지고 가라앉아요 얼음이. 그런 성질은 달라. 화학적 성질 말고 물리적인 성질. 이런 건 다른데 화학적 성질은 같다. 좀 쉬운 게 이제 염화수소인데 염화수소가 뭔지는 알아야죠. 일단 HCl이 염화수소다. 염화수소. 그럼 수소로 올 수 있는 게 세 종류가 있고 염소로 올 수 있는 게 두 종류가 있잖아. 이거 곱하는 거 아시죠? 그리고 아시죠? 그리고 얘가 세 종류가 5고 그리고 2니까 그 곱의 법칙 써가지고 경우의 수 구할 때 이렇게 하잖아. 6가지가 있는 거. 6가지 될까요? 자, 9번. 자, 양성자가 한 개. 그럼 둘 다 뭐라는 거야? 수소라는 거야. 양성자 하나는 수소입니다. 양성자가 2개. 그럼 헬륨인데 중성자가 하나도 없으면 1번이 이제 양성자인 거죠. 그러면 이제 질량수가 1인 거고 우리 써 이렇게 1인데 중성자가 2이야. 그럼 여기 2 쓰는 거야? 2 쓰는 거야? 3 쓰는 거 3. 질량수 쓰는 거기 때문에 1 더하기 2가 3.
얘는 2번이야 2번. 왼쪽 아래에는 양성자수 쓰는 겁니다. 양성자수 원자 번호. 그러면 중성자수랑 합치면 질량수인데 여기 3 써야죠. 헬륨 3이죠. 헬륨 3, 헬륨 4. 그 다음에 전자수는 이렇게 되고요. 중성인 원자, 지금 전자수랑 양성자수가 같아야지 중성이야. A, B, C, D 다 중성인 거야. 이해가죠? 이온이 아니다라는 거죠. 질량수가 같은 것끼리 짝져라. 지금 3, 3이네 3, 3이네 B랑 C가 질량수가 같은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동이온소 관계에 있는 거, 양성자수는 같고, 그리고 AB랑 CD, AB랑 CD가 AB는 동이온소고 CD도 동이온소고, 원자번호가 같은 거, A랑 B가 원자번호 같습니다. 1번으로. C랑 D도 원자번호 같습니다. 2번으로. 화학적 성질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A랑 B랑 화학적 성질 같고 C랑 D는 화학적 성질 같다. 자, 10번에 브로민의 동위원소의 원자량과 존재 비율에 대한 자료이다. 자, 평균 원자량 구하시오. 숫자가 좀 지저분해서 좀 그런데 하여튼 78.922내가 전체의 100분의 50.69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식을 쓰세요. 이렇게 더하기, 잠깐만요. 자, 그래서 요것도 원자량이 얘가 80.92인데 그 존재 비율이 100분의 49.31이다 이거죠. 뭐 열심히 해야겠지만 하여튼 요거 열심히 계산하면 이제 얘가 79.91 이렇게 나와요. 셋째짜리에서 반올림 하면. 근데 이런 거는 사실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79.98 뭐 이러면 한 80으로 써도 그렇게 별로 괜찮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79.9로 하셔야 돼. 이런 게 나와서 계산을 해야 되면. 왜냐면 이 존재 비율이 한쪽이 일방적으로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머지 다른 애들은 그러니까 이런 게 이게 있고, 염소, 특히 염소 같은 경우에 염소의 평균 원자량이 35.5예요. 염소는. 왜냐면 이제 35인 애가 얘가 75%가 있고 37인 애가 25%가 있거든. 이걸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평균 원자량 이렇게 되는데, 수소 같은 경우에는 1인 애가 대부분이야. 99%야. 2인 애, 3인 애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얘는 평균 원자량이 1로 그냥 하셔도 되죠. 이런 건 이제 79.9로 해야 된다. 이게 10% 정도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게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개념 적용 문제. 물론 좀 어떻게 어려운 것도 있는데, 자, 이것도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풀어보시고, 고난도 문제는 빼고 그냥 할게요. 한번 읽어보시고, 뭔 소리 하나 한번 읽어보시고, 1번부터 7번까지 고난도 빼고 1번부터 7번까지만 할게요. 일단 3번까지는 풀어주시고요.
자, 해볼게요. 여러 번 했죠, 우리? 이거는 이제 음극선 실험이고 전자 발견하는 거고, 이거는 원자 핵 발견하는 거고죠. 근데 전자가 마이너스 전화를 띄고 있죠. 틀렸죠. Y는 원자 부피의 대부분이 아니라 질량의 대부분이고, 부피는 아주 조금 차지하는 겁니다. 부피. X의 질량이 Y 질량보다 작다. X가 작죠. 예, Y가 크죠. 예, 3번 답이고. 자, 그 다음에 대부분의 알파 입자가 산란되지 않는다. A가 세운 가설, 금 대신에 알루미늄을 사용하였더니 산란된 입자 수가 어쩌다 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얘는 어떤 입자 수가 핵의 전하량과 관련이 있다. 핵의 전하량은 양성자의 전하량인데, 아무튼 원자가 달라졌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런 거를 바꾼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거를 한 거지, 금 대신에. 근데 사실 변함이 없는 겁니다. 이게 산란된 입자수가 별로 변함이 감소했대나? 다시 해야겠네. 근데 어떻게 됐지? 금 대신에 알루미늄을 사용하였던 산란된 입자수가 감소했대네. 감소하였다. 근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 알루미늄이 전하량이, 얘는 금은 지금 몇 번인지 모르겠네. 금이 몇 번이더라. 금이, 그러니까 튕겨낸다라는 거는 양전하에 의해서 튕겨지는 거거든요. 튕겨내는 거는 양전하에 의해서 튕겨내는 거죠. 그러니까 플러스성이 더 크면은 더 잘 튕겨낼 수가 있고, 금이 79번이네. 아, 이거 좀 잘못 써져 있구나. 아, 그러네. 요게 질량수에 써져 있는데, 여기 밑에 써져 있어야 돼, 원래 79. 79번이고, 알루미늄 13번이 맞거든요. 여기 이렇게 좀 다시 좀 바꿔주시고요. 아, 제대로 돼 있어요? 아, 내가 옛날 거 가지고 있구나. 자. 그래서 아무튼 얘는 79니까 양성자가 79개가 모여 있는 거야. 얘가 그 헬륨의 원자핵이 알파 입자가 원래 양전화 띄고 있거든. 그러니까 79개나 되니까 잘 튕겨낸다 이거. 얘보다는 알루미늄 13개만 모여 있거든, 이렇게. 그래서 얘는 이제 좀 덜 튕겨내는 거죠. 그래서 튕겨낸 입자가 감소하였다가 맞겠네. 전하량의 차이가 있어서 감소하였다. 2번이 맞네요. 그 다음에 3번에 자, 얘 이온입니다. 이온인데 양성자가 9개인데, 근데 이거는 좀 알아야 되는데, 양성자가 9개면 이제 플로린이거든요. 플로린인데, 얘는 네온처럼 되려면 전자를 하나만 얻으면 돼요. 그러니까 X는 1인 거지, 1인 거야, 1. 1이야, 1. 하나만 얻으면 되니까. 그럼 얘도 이제 하나만 잃으면 되는 거죠, 하나만 잃으면 되는 거죠. 그거 맞아요. 왜냐면 양성자가 11개면 전자가 11개이기 때문에, 네온의 전자 배치가 되려면, 나트륨 있지, 나트륨이 11번인데 얘가 전자 하나만 잃어버리면 네온처럼 돼서 안정화되거든요. 옥텟 규칙 만족해서. 자, 그래서 질량수가 23이니까 이 둘 더하면 23 나와야 돼요. 이게 12죠, 12. 얘도 12되네. 얘도 12고. 그럼 얘는 양성자가 그 12개 있고 전자도 12개 있는데, 네온처럼 되려면 전자를 2개 잊어버려야 돼. 그러니까 Y가 2인 거죠. 마그네슘인데 12번이, 마그네슘은 전자 2개 잃어버려서 마그네슘 이가 플러스 양이온이 되거든요. 근데 이거 2개 더하면 질량수니까 24 쓰면 되겠죠, 얘는. 그래서 M이랑 N이랑 더하면 24다. 아니죠. M은 10이고 N이 24니까 36 뭐 이렇게 돼야지. 자, 니은의 전자수는 10이다. 전자수는 10이다.
얘네가 다 지금 전자수가 10이야. 왜 그러냐면 전자수가 얘는 원래 9개 있었는데 하나 얻어가지고 10개고 전자수로. 그 다음에 얘는 원래는 11개 있었는데 전자 하나 잃어버려서 10개고, 얘는 원래 12개였는데 전자 2개 잃어버려서 10개고, 그쵸? 전자수 다 10개입니다. x 더하기 y는 3이다. 맞죠? x는 1이고 y는 2고 3입니다. 3번이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예. 고난도는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되면 하고. 자, 5번에 헬륨인데 좀 생소할 것 같아서 이거 설명할게요. 이거 원자 핵으로부터 요게 생성되는 과정을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 원자 핵 가에서 다에 대한 자료이다. 처음에 이제 원자 핵 가로부터 요게 생성이 돼야 된대요. 근데 가는 양성자수랑 중성자수가 뭐 같다라는 이야기죠? 같다라는 이야기죠. 그죠? 그럼 이 양성자수와 중성자수가 같으니까 양성자수 2개, 중성자수 2개 이렇게 있어야죠. 근데 이게 뭐지? 그럼 얘랑 똑같잖아. 중수소인가 보다. 중수소. 이게 있잖아. 중수소인가 봐. 중수소. 원자 핵이라고 써져 있으니까 이거 원자 핵이니까 이거거든요. 원자가 아니라. 근데 그거에 기억이 붙고 니은이 붙어서 얘가 됐다 이거야. 근데 나는 보니까 누가 많아요? 누가 많은 거야? 중성자가 많은 거죠? 얘가 이렇게 된 거죠. 양성자 안 붙은 거고 얘가 중성자가 많으면 이렇게 된 거지. 이렇게 이해 가나? 이게 이 3이라고 쓴 건 양성자 수 더하기 중성자 수니까 나는 양성자 하나에 중성자 2개 있는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려면 기억이 뭐냐면 중성자가 붙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니은이 되면서 양성자가 하나 붙어야겠죠? 그러면서 얘가 됐다. 네, 다는 지금 양성자가 더 많다라는 이야기거든요. 니은이 양성자가 붙는 거죠. 양성자가 붙으면은 질량수는 3이 되면서 양성자가 2개니까 헬륨이 되는 거 이때. 헬륨이 되는 거지, 그쵸? 헬륨 이가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기억에서 중성자가 붙는 거죠. 그러면 헬륨 4가 되는 거죠. 이건 뭐 핵융합 반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기억이 중성자고 니은이 양성자고, 그 다음에 양성자 수는 가는 1개고요 다는 2개고 나는 1개야. 맞아요? 양성자 봐봐. 이 양성자 수죠. 이게 가 1개고 다 2개고 나 1개죠? 이거 아니지? 니은도 틀렸고, 질량수는 나랑 다랑 같다. 나 3이야. 다도 뭐야? 다? 3이죠. 3. 응? 3이야. 3 맞죠? 2번 답. 자, 6, 7번 한번 해보시고요. 6, 7번 6번 아까 한 거랑 조금 비슷하고 6, 7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6번 해볼까요? 자, 원자 번호가 6이라는 거는 양성자가 6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7번 양성자가 7이고 여기 8이고, 중성자는 15에서 7 빼면 돼. 그쵸? 네, 15에서 7 빼면 8이고, 얘는 16에서 8 빼면 돼. 그쵸? 8이네. 맞아요. 그쵸? 네.
질량수는 양성자수 더하기 중성자수니까. 전자수는 이게 원소기 때문에 이게 같은 겁니다. 이게 둘 다 8개. 예. 전자는 이제 양성자수만큼 있는 거니까 8개씩 있고요. 화학적 성질 같다. 양성자수가 같으면 화학적 성질 같습니다. 전자도 동일하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에는 4번. 그 다음에 자 봐봐, 이제 요렇게 되는데 요게 전체 존재 비율의 2분의 1이래 얘가. 이렇게 결합한 애가, 이렇게 결합한 애가. 이게 4분의 1, 4분의 1이네. 이게 존재 비율이 똑같다라는 소리야. 이게 존재 비율이 똑같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XA가 있고 A 플러스 2가 있는데 얘가 전체의 2분의 1이고 얘도 전체의 2분의 1이야. 그럼 이게 지금 뭐 경우의 수 같은 거죠. 그러니까 A인 애랑 A인 애가 만날 확률은 2분의 1 그리고 2분의 1 둘이 곱하면 얼마야? 4분의 1이죠. 4분의 1. 얘가 하나가 얘는 A 플러스 2인 거죠. 이 둘이 만나려면은 2분의 1, 2분의 1 곱하면 4분의 1이지. 근데 여기도 봐봐요. 이 둘이 만나려면 4분의 1이지. 근데 이거 합치니까 얼마가 돼? 이거 똑같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2분의 1이 되는 거야. 이해가나 이거? 여기는 얼마예요? 이 둘이 만나면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이거 확률이죠. 이게 4분의 1이죠. 요런 비율이 나타나는 겁니다. 존재 비율이 같다라는 거고, 양성자수가 더 큰 게 아니라 양성자수는 어때야 돼? 둘이 같아야지. 예, 같은 원소잖아요. X라고 하는 같은 원소잖아. 양성자수 같은 거고, 얘가 많은 거는 뭐 양성자수가 아니라 질량수 또는 중성자수죠. 중성자수가 2개 더 큰 거죠. 평균 원자량은 A 플러스 1이다. 요게 맞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둘의 비율이 같기 때문에 평균은 중간값이 되는 거예요. 얘가 A 플러스 1이 되는 겁니다. 이해 가나 이거? 평균은 중간값이 되는 거죠. 둘의 존재 비율이 같기 때문에. 그 기억 디귿 3번이 답이고 8번은 하진 않고 조금 쉬었다가 현대 원자 모형으로 하겠습니다.